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인사를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은 2019년 들어서 처음으로 바이크를 타는 날입니다. 그동안 계속 바이크를 좀 타고 싶었는데 날씨가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비도 계속 오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수술한 게 이제 좀 회복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바이크를 타게 되었습니다. 현재 온도는 45도라고 나오는데요, 체감 온도는 확실히 그거보다는 낮습니다. 그래도 뭐 못 다닐 정도는 아니네요. 이제 저 밖에서 기다리는 애들은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애들이죠. 그렇다는 말은 제가 스쿨버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학교까지 대충 한 40분 걸리거든요. 근데 스쿨버스 뒤에 가면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스쿨버스보다 앞에 가면 4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가는 동안에 심심하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저는 2001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요. 그때 당시에 뉴저지에 살고 계시는 이모가 저희 가족을 초청해서 초청 이민으로 미국을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왔을 때 제 나이가 1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꽤 오래 걸렸죠. 지금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빨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또람프 형님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긴 했어요. 뭐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 같은 거 많이 겪었느냐.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인종차별을 많이 겪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기억에 나는 거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해보자면, 고등학교 때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와서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체육 수업이었는데, 체육 수업이라고는 해도 첫날부터 운동장에 나가서 바로 운동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이제 첫날에는 보통 선생님이 누구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인사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는데, 저는 뭐 영어를 전혀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죠. 근데 제 옆에 있는 코쟁이 2마리가 낄낄거리면서 웃더라고요. 그게 좀 느껴졌어요. 근데 어차피 이런 거 겪을 거라는 건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인지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2놈 중에 하나가 저한테 뭐라고 샬라샬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어는 뭐 전혀 몰랐으니까 미안하다, 영어를 못한다, sorry I cannot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게 또 그렇게 웃긴 거야. 걔네들은 또 낄낄낄낄 깔깔거리면서 서로 웃더라고요.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웃으니까. 근데 뭐 에이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게 이제 제가 제일 처음 겪은 인종적 차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인종차별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이제 다들 어렸었으니까 농담 뭐 장난 이런 걸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미국이 뭐 인종차별이 없어졌다 해도 아직은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 실감을 했었죠 그때.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것도 고등학교 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수학 수업을 들으러 갔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은 한국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반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수업을 들을지 정해가지고 그 이제 클래스룸으로 이제 가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수학 수업을 들으러 이제 갔는데,
클래스룸이 잠겨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기다렸죠. 뭐 어떤 애들은 바닥에 앉아서 뭐 게임기 하고, 뭐 어떤 애들은 뭐 복도에서 서로 물고 빨고 하고 있고, 그냥 저는 이제 팔짱 딱 끼고 벽에 기대서 서 있겠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파이어 알람에 그 보통 빨간색 레버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바로 당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커버 같은 걸로 씌워져 있는데 그게 제 가방에 닿아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커버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계속 막 사방에서 휘우휘우휘우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게 떨어지면 알람이 울리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막 오고 시큐리티 가드도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거 누가 그런 거냐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저를 가르쳤죠. 그래서 제가 되지도 않는 영어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가방이 쳐서 이거 떨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 수학 선생님도 그때 왔었는데 그 시큐리티 가드보다 조금 먼저 와 있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시큐리티 가드한테 얘가 이거 건드린 거다, 내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졸지에 제가 그걸 울려버린 못된 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프린시플 오피스에 불려갔죠. 프린시플 오피스는 교장실이에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이제 미국 와서 생전 처음으로 교장 선생님 얼굴을 봤어요. 그냥 서로 1대1로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왜 그랬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다, 아니 뭐 제가 그러긴 했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가방이 쳐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규칙상 그렇게 뭐 장난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거를 하게 되면 3일 동안 정학을 뭐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일 정학을 받았죠.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도 실수로 그런 거니까 금요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정학 주기는 좀 미안하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원래 그때는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3일로 칠 테니까 월요일날 다시 학교로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거기서 영어도 안 되는데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저만 힘들어지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일단 정학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수학 선생님의 태도였던 거죠. 저는 진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은 마치 제가 일부러 그거를 해가지고 학교 알람을 울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수학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는 거를 좀 느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거기서 베프를 만났거든요. 그 친구하고 수업 중에 맨날 좀 떠들고,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아이고 더워.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진짜 미국 수학이 얼마나 쉬운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미국 수학이 쉽다기보다는 미국의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 얼마나 쉬운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목소리 왜 이래?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저도 보통 막 시험지 나오면 15분 안에 막 다 풀어버리고 제출하고 뭐 일찍 일찍 클래스룸을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학용 계산기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게임을 좀 넣을 수가 있어요. 막 테트리스, 뭐 박스 옮기 이런 거 게임 넣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저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베프하고 맨날 그 공학용 계산기 갖다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테트리스 대결하고 막 슈팅 게임하고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는 거를 좀 느끼기는 했어요. 똥파리야 뭐야 이거. 네, 느끼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인종차별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선생님이 저를 싫어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참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그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좀 인종차별적으로 느꼈죠. 그 어린 마음에는 과연 내가 이게 미국 아이였다면은 그 시큐리티 가드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근데 뭐 미국 아이였으면은 다 설명을 했겠죠. 어버버까지도 않고 어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 두어 번 정도 차별을 받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크게 인종차별을 겪어보지는 않아서 뭐 이렇게 말해드릴 스토리가 별로 없네요. 그냥 저는 학교 무난하게 잘 다녔었어요. 이제 맞다, 기가 잘못했는데.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제로 되어 있어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9학년은 freshman이라고 부르고 10학년은 sophomore, 11학년은 junior, 그 다음에 12학년은 senior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주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이렇게 4년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시간에서 9학년부터 11학년까지는 여기서 다녔고, 12학년은 뉴저지에 가서 다녔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 직업을 구해야 돼가지고. 근데 뉴저지에 사는 이모가 우체국에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자리가 하나 났으니까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저희 아빠가 어플라이를 했죠.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고 합격이 돼서 이제 우체국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뉴저지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저는 뉴저지에 가서 12학년 생활을 했는데 그때 진짜 너무 싫었었어요. 왜냐면 학교 자체도 100년 이상 된 되게 오래된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되게 작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 다 미시간에 남아 있으니까 저는 되게 싫었죠, 뉴저지로 오기가. 그래서 막 떼를 썼어요, 엄마 아빠한테. 나는 그냥 베푼해서 같이 살면서 여기서 졸업할 테니까 놔두고 그냥 가라고. 근데 뭐 씨알도 안 먹혔죠. 그래서 이렇게 뉴저지를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12학년 생활을 했는데, 그때 생활이 제 고등학교 생활 중에 제일 재미있었어요. 수업도 진짜 열심히 들었고, 그때 일단 거기에 한국인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종차별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었거든요. 거기서는 선생님들도 너무 잘해주고, 미국 친구들도 너무 잘해줬어요, 저한테. 그때 미국 친구들 제일 많이 사귄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미국에는 이제 12학년은 학교를 한번 스킵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그런 뭐 행사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모르겠어요, 전통같이 내려오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하루를 이제 시니어 전체가 안 나오는 날이에요. 그게 정확히 어느 금요일에 이렇게 빠지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때 학교를 갔어요. 시니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물어봤죠. 야, 너 시니어 아니냐? 그래서 시니어 맞다고. 근데 너 왜 학교 나왔냐? 그래서 난 학교가 좋아서 나왔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저 친구를 보라고. 시니어인데 오늘 학교에 나왔다고, 학교가 재밌어서 나왔다고, 저런 훌륭한 친구는 박수를 쳐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박수를 치라 그래가지고 순간 좀 민망한 상황이 좀 연출되기도 했었죠. 근데 그 정도로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너무 착하고 좋았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게 진짜 재밌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 나갔고, 수업도 막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때 시니어 때 성적이 다 올 A였거든요. 그때 미국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 다음에 학교도 이제 재밌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저희가 미시간으로 다시 오게 됐는데, 왜 미시간으로 다시 왔느냐, 그건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좀
저희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초청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은 또 두 분만의 좀 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집을 사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뉴저지에서 집을 사려고 봤더니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거예요. 저희가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니까, 그래서 집을 알아보다가 이제 미시간이 집이 싼 거를 저희는 알고 있었으니까 뉴저지에 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시간에 집을 사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형이 와가지고 집 키 받고 좀 이렇게 정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2차로 저하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빠가 뉴저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온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시간에 다시 오니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베프도 다시 만나서 이제 매일같이 놀 수 있고 그래 좋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뉴저지에서 사귄 친구들을 못 보니까 그건 좀 또 아쉽기는 했어요. 이제 슬슬 회사에 다 와가네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금방 오네요. 보통 때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오니까 출근 퇴근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데,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생애 처음 찍는 모토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좀 운전도 하랴 얘기도 하랴 하다 보니까 얘기가 두서없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찍다 보면 적응되고 이래서 잘 하겠죠? 아닌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참 모든 부분이 서툴러요. 제가 한국말도 서툴고 영어도 서툴고 바이크도 서툴고 일하는 것도 서툴고. 근데 열심히 해요. 그나저나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네요. 또 비 오면 안 되는데, 기상청에는 분명히 빵 프로라고 얘기했는데 또 비 오면 짜증나는데. 아, 냄새, 쓰레기 냄새. 지금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산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게 산이 아니라, 산도 아니고 뭐 언덕, 저기 언덕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지예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요, 여기가. 특히나 이제 여름에 더워지고 그러면 진짜 냄새가 온 동네를 덮어요. 여기 근처에 집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안 좋을 것 같아. 저 옆에는 이제 GM 건물인데 이 언덕 때문에 안 보이네요. 아, 여기는 길이 항상 너무 안 좋아요. 아, 이게 지금 너무 안 좋아. 타이어 비싼데. 미시간은 도로가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이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도로가 완전 개판이에요. 우리 세금 다 어디로 가나 몰라. 이런 거 공사 안 하고. 근데 이거 공사를 매해 해요. 날이 따뜻해지는 때면은 이제 막 여기저기 길 다 막고 공사하느냐고 바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공사 안 되고 좀 문제가 많은 도로도 많아요. 겨울 지나고 나면 그 파토리 되게 심하거든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잘못해서 바퀴 파토에 끼면 그냥 뒹구르는 거죠. 이 도로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차. 자, 이제 회사 파킹 랏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떠들고 하니까 금방 오네요. 그래도 재밌네요, 생각보다. 자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으쌰. 수고했어. 이제 회사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길고 지루한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제 얘기가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얘기가 재미가 없으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아, 힘들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